자, 우리 요거 기출코어에서 22번부터 이제 좀 보도록 할 건데, 22번부터. 자, 사실 그 이전 책, 그 테마 책에서 사실 다 다루기는 했어요. 다루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언질을 하고 싶어서 요거 좀 볼 건데, 자, 절대값 나와 있는 부등식은 무조건 이번 시험에 나와. 무조건 나오니까,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데, 우리 이거 보면은 이거 지금 완전 제곱식인 게 좀 보여야 되는데 완전 제곱식인 게 보이니 이거? 제가 무엇의 제곱이죠 이게? 2x-1의 제곱이라는 게 좀 보여야 돼 이제. 그래서 저거 한번 좀 더씩 써보시면 절대값 x 플러스 1 한 다음에 얘들아 루트랑 제곱은 없어지는 관계긴 하지만 그냥 없애면 안 되고 반드시 뭘 해주라 라고 했는데 뭘 해주라 라고 했죠? 절대값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야, 필수. 무조건 절대값을 꼭 씌워줘야 돼, 이제. 절대값을. 꼭 씌워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걸 풀어. 이걸 이제. 자, 근데 이제 이거 우리 원래 어떻게 풀었죠, 이거? 범위 나눠서 했던 거 기억나니? 일단은 범위 나눠서 해볼 건데, 그 두 번째 풀이가 있어. 두 번째 풀이가 이제. 일단은 그거 이따 설명드리고. 우리 첫 번째 풀이는 우리가 원래 하던 방법대로. 그 방법이 뭐냐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좀 잡습니다. 이제 x의 값을 이제 저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을 기준으로 범위 나눠서 푸는 거야. 범위 나눠서 이제 자 범위 나눠서 푸는데 일단은 x가 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풀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x가 이제 저 사이 범위에 있을 때도 한번 좀 풀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x가 2분의 1보다 클 때도 한번 좀 풀어볼 거야.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우리 푸는 게 있었죠. 자, 일단 요거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요건 좀 했던 거기 때문에. x가 마일보다 작으면 음수야. 마이너스 달고 나와, 다 이제. 마이너스 달고. 이 부등식을 한번 좀 풀어봐야 되는데, 이 부등식을. 일단은 요거 계산은 좀 빨리 할게요. 요거 x가 어떻게 되냐면은 x가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 아마 이렇게 될 것 같거든. 저 부등식을 정리해주면 저렇게 나올 거야. 근데 우리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얘랑 공통범위 따져야 되지 않니? 공통범위 따져야 되니까 우리 이거 바로 나오니 공통범위 마이너스 2 이상인데 마일보다 작은 거니까 사이 범위로 여기서 나오게 될 거야. 요거 좀 빠르게 할게요. 이렇게 나오게 돼. 이거를 이제 2번하고 3번도 해주면 돼. 2번하고 3번도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범위는 얘가 양수입니다. 얘가 음수입니다. 마이너스 저 앞에 거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게 될 것이고 여기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게 될 것이고 이거 풀어보면 되는데 얘도 과정을 좀 생략하고 빠르게 해볼게 이제. 얘 계산해보시면 이거 뭐야 이거 x가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해보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이제 얘랑 얘의 그 이제 공통범위를 따져야 되겠죠. 이제 공통범위를 이제 자 이제 얘 공통범위가 요거로 나오게 되거든. 요거로 이제 요거로 나오기 때문에 자 일단 따라서 해주신 다음에 요거로 이제 공통범위가 나오겠습니다. 요거로 이제 자 이런 식으로 공통범위가 나오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시게 될 것이고 그 다음 3번이야 3번 x가 2분의 1보다 크면은 둘 다 양수여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이제 그래서 이거 일단 뭐 소거되는 게 있고 x가 2 이하 2 이하로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공통범위 따져보시면 2분의 1과 2 이하 이렇게 이제 사이 범위로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사이 범위로 이제 그래서 저렇게 범위 세 가지가 다 나오기는 하는데 자 그런데 이 세 범위를 이제 합쳐줄 수 있으면 합쳐야 될 것 같거든. 이거 범위가 이거 마이너스 1에서 연결되는 거 이어지는 거 알겠니 이거? 이 2분의 1에서도 이어지죠? 한 번 했으면은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일부터 2분의 1부터 해서 2까지야. 한 번에 최종 더블 쓰시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니까 요게 지금 저기 나와 있는 A, B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니까 A, B라고 이제 A, B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계산해 주면은 얘가 이제 제곱해서 빼니까 0이야 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0이다 라고 나오게 돼 이제 0. 답은 일단 0이야. 이게 첫 번째 풀이인데 이제 두 번째 풀이가 있어. 두 번째 풀이가. 자, 두 번째 풀이는 이게 처음 접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더 쉽고 빠를 때가 좀 많아. 두 번째 풀이도 알려드릴게요 이제. 자,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방법이 있어. 그래프를 그려서. 자,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자, 우리는 이 함수를 그리고 이 함수를 그려서 그래프로 문제를 해석해서 풀 거야. 그럼 너네가 이 함수를 그려야 되거든. 이거 그리려면 어떻게 될까 이거? 범위 나눠서 해야 돼. 그러면은 아까랑 똑같잖아? 근데 조금 쉽게 그리는 방법이 있어. 쉽게 그리는 방법. 자, 일단 생각해 봅시다 이거. 지금 x의 범위를 나눠 놨을 때 x의 범위를 나눠 놓으니까 잘 봐. 이 좌변에 있는 이거를 함수로 보면은 이 x의 범위에서는 지금 좌변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좌변이 지금 요거였잖아. 좌변이 요거. 얘만 좌변만 정리해 주면은 이게 마이너스 3x가 되거든.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는 좌변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얘 계산해 보시면은 요거 좀 다른 색으로 강조해 놓자. 요거 마이너스 3x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x 더하기 2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범위에서의 좌변은 지금 정리해 주면은 3x가 나오게 되니까 우리는 그 범위에서 그 함수를 그리면 돼. 그 범위에서 그 함수를 그리고 그 범위에서 그 함수를 그리면 돼.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까랑 이제 똑같으니까 이게 뭔가 좀 더 별 차이가 있나 싶은데 근데 생각해봐. 결국 범위 나눠서 이 식을 처리하면은 이게 다 몇 차 함수야 이게 다 보니까 몇 차 함수? 1차 함수. 1차 함수는 어떤 도형이야? 선. 근데 그냥 선이 아니라 직선. 곡선도 선이니까 직선이라고 얘기해줘야 돼. 그래서 이거를 빨리 그리는 방법이 뭐냐면 이 경계 지점이죠. 경계 지점. 마일이 경계고 2분의 1이 또 경계가 되잖아. 경계 지점에서 이 직선의 기울기. 우리 기울기가 x의 개수였던 거 기억나니? x의 개수가 기울기였던 거. 기울기가 달라지지 않니? 이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기울기는 이제 말 그대로 기울어진 정도니까 꺾이게 되는 거야. 즉, 이 좌변에 있는 함수를 그림을 그리면 잘 봐.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꺾이게 되는 거야, 이제. 자, 근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얘가 몇이죠, 이거? 3. 뭐 여기다 넣어도 3이야. 그러니까 이 점이 마이너스 1,3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이것도 이제 봐봐. 2분의 1이 경계잖아. 2분의 1을 넣으면 이게 몇이 나오냐면은 2분의 3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 이제 2분의 1,3 2분의 1, 2분의 3이라고 해가지고 결국에 이 점에서 꺾이게 되고 그러면 이거부터 해볼까? x가 2분의 1보다 큰 거 우측부터 그릴게. 3x라는 함수를 그려야 되지. 이거는 기울기가 양수니까 그냥 올라가게 그리면 돼. 근데 봐봐. 이 사이 범위 있죠. 사이 범위는 이 직선을 그려야 되겠지. 근데 내가 끝점을 내가 미리 점 찍어놨잖아. 그러면 그냥 이거 이으면 돼. 이거 이으면 돼. 그 다음에 요 함수 그려야 되겠지. 근데 요 함수는 부호가 완전 정반대 아니니 이거? 이게 기울기의 부호가 반대면은 이게 대칭이야 대칭. 거울 약간 데칼코마니 뒤집는 거냐면 뒤집으면 돼. 요게 뒤집어지는 거니까 약간 요런 식으로 올라가게 그림이 그려진다. 요런 식으로 올라가게.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돼. 요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함수를 내가 그릴 수 있으면 지금 여기 6이죠 6. y좌표가 6인 거는 더 위에 그려지겠지. 더 위에 이제. 얘가 y는 6이 되겠지. y는 6. 이렇게.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함수가 6보다 더 작은 거 밑에 있는 거 여기가 답인 거야. 여기가 이제. 이 만나는 점 해가지고 여기가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야. 여기가.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범위가 돼. 그럼 우리의 목표는 이 만나는 경계점의 좌표만 찾으면 돼. 경계점의 좌표. 요것만 찾으면 되거든. 경계점의 좌표만. 그럼 여기 점의 좌표 어떻게 찾냐? 지금 이거는 이 함수죠. 이 함수. 3x죠. 3x. 3x가 6이 될 때 3x가 6이 되려면 x가 몇이면 돼 이게?
여기가 2컴마라는 거야, 2컴마. 여기 마일보다 작을 때에는 아까 정반대의 부호로 뒤집어 놓은 마이너스 3x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3x랑 6이랑 만난다라고 해가지고 x 구해주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만나는 그 점이 마이너스 2컴마로 나오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컴마. 그러니까 저 파란색의 범위가 요 x좌표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 사이의 범위로 나오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 범위로. 똑같은 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훨씬 어려워 보이지 않니? 근데 내가 왜 알려줄 거야, 이거? 이게 너네 함수가 이제 되게 어려워하고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좀 아직 많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어려워 보이지? 함수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게 훨씬 쉬운 방법이야, 얘들아. 함수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자, 정리를 해보자, 이제. 자, 그러면은 지금 나는 이거 같이 설명하느라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자, 이제 빠르게 푸는 방법을 한번 최적화해서 설명을 해줄게, 이제. 최적화해서. 일단, 이렇게 바꿔 놔야 돼, 일단. 이거 바꿔 놔야 돼. 그 다음에, 이 함수를 빠르게 그려내려면, 이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도록 하는 x, 마일하고 2분의 1이죠. 이 전체식에다가 마일을 대입해봐. 이 전체식의 x자리에다가 마일을 대입하면 몇 나오지, 이게? 마일을 대입하면 몇이야, 이거? 마일을 대입하면 여기 없어지면서 여기 마일을 대입하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3이잖아. 그게 몇이야? 그냥 3이야, 그냥 3. 즉, 이 좌변에 있는 함수는 마이너스 1,3을 지난다는 의미야. 지난다. 그리고 이제 여기 때문에 2분의 1 나오죠. 이 전체식에다가 x에다가 2분의 1을 넣어. 여기 2분의 1 넣으면 몇이야, 이거? 절대값 2분의 3이니까 이 점을 지나는 거라고, 이 점을 이제. 일단 지나는 점을 이렇게 파악을 해. 지나는 점을 파악하신 다음에 저 지나는 점을 점 찍어. 마일, 3 대충 찍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2분의 1, 2분의 3을 점 찍어. 점을 찍어. 그 다음에 이 두 점을 이어, 일단. 이 두 점을 이어.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판단해줘야 돼. x가 2분의 1보다 크면은 이제 이게 다 플러스로 나오게 되니까 저게 플러스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이게 3x가 나오게 되잖아. 3x가 이제. 그러니까 기울기가 3인 1참수 직선을 그리는 거야. 기울기가 3인 함수는 그냥 이렇게 올라가게 그리면 되겠지. 올라가게 이제. 올라가게 그림을 그리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을 그려야 되겠지. x가 마일보다 작을 때. 그때는 마일보다 작을 때는 사실 이게 2분의 1보다 크면은 절대값이 다 플러스로 처리가 되고 플러스로 이제 x가 마일보다 작으면은 이게 다 마이너스로 처리가 되니까 얘랑 얘는 부호가 정반대야. 무조건 부호가 정반대. 그러니까 기울기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셈이니까 얘를 대칭으로 접어주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림이 그려져.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래서 y는 6보다 더 작은 거 찾는 거니까 y는 6보다 더 작은 거 찾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찾는 것이고 이 부분을 찾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아까 y는 3x였으니까 이 y는 3x하고 얘하고의 교점 찾고 x가 2 나오고 여기는 부호가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힌 y는 마이너스 3x니까 그놈하고 y는 6하고의 교점을 찾아. x가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랑 2 사이의 범위 놓여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이너스 2와 2 사이의 범위 놓여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을. 자, 표정이 안 좋죠, 이제. 표정이. 자, 표정 좀 피시고. 표정 좀 피시고. 자, 너네가 생각해봐. 너네가 요 유형 이제 첫 번째 풀이. 첫 번째 풀이는 그래도 너네가 좀 끄적끄적 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너네가 한번 생각해봐. 너네 첫 번째 풀이 처음에 접할 때도 되게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너네? 되게 어려워했을걸? 근데 좀 해보다 보면 좀 익숙해졌을 거야. 우리 지금 좀 됐으면은. 맨 처음에 했을 때보다는 좀 익숙해졌을 거야. 그냥 기계적으로 너네가 아마 풀긴 할 거거든? 두 번째 것도 비슷한 느낌이야. 처음 접하면 굉장히 어려워 보여. 근데 너네가 많이 접해보고 이렇게 풀고 해보다 보면은 이게 빠를 때가 많아. 이게 빠를 때가. 지금 그렇게 생각이 안 들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는 너네가 첫 번째 풀이에 익숙해져서 그래. 익숙해져서. 요것도 익숙해져야 돼. 함수의 그래프 다루는 거. 우리 이제 2학기 때 공수 2를 하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도형의 방정식, 이 그래프 그리는 거, 함수 그리는 것도 나와. 그리고 이제 앞으로 2학년 과목부터는 함수가 메인이야. 이제 함수가 메인. 그러니까 함수 그리는 거나 이런 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돼. 지금부터 예행 연습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행 연습을 이제. 근데 내가 이거 지금 내가 친절하게 다 써줬는데 이거 안 쓰면 되나? 눈치 보지 마시고. 일단 요 함수를 일단 요걸 일단 좀 그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이제 요거로 하셔도 되고 뭐 똑같은데 요거를 일단은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써 놓으시기 바라고. 자, 얘도 일단 써 놓으시기 바래요. 이것도. 아. 비슷한 문제를 이제 뒤에서 이제 24번에서 또 할 겁니다. 비슷한 문제를 이제 24번에서. 자, 24번에서 또 해볼 겁니다. 24번 넘어가시면 요거는 지금 부천고 문제네요. 부천고 문제. 자, 봅시다 이제. 자, 요 한 문제 했다고 벌써 이렇게 분위기가 축 처졌을까 이제. 분위기가 이제. 표정 피시고. 자, 피시고. 자, 24번 봅시다. 좀 비슷한 문제거든요. 비슷한 문제. 근데 얘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문제. 업그레이드된 문제. 왜냐면은 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정수 x의 개수가 14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래. 일단 이거 아까처럼 풀면 돼. 아까랑 사실 식의 형태는 유사하거든요. 식의 형태는. 아까는 x의 범위를 구해 놓으면 이제 답을 바로 낼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이 문제는 이거를 풀면은 x의 범위가 뭐 나올 거야 아마. 근데 그 x의 범위에 정수가 14개가 되려면 n이 무슨 수여야 될까 하는 문제야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도 x의 범위를 일단 구해 놓으면 돼. x의 범위를 먼저 구하면 돼. 그 x의 범위를 구하려면은 우리 이거 그 2하고 3 기준으로 범위 나눠서 하는 거 있죠? 우리 늘 하던 거? 그거 해보면 돼 일단. 아니면은 두 번째 풀이대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하시던가 해보면 돼. 그래프 풀이로 한번 가볼게. 그래프 풀이로 이제. 그래프 풀이 한번 익숙해집시다. 자,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이 되려면 x가 2 아니면 3이야. 그러면 이제 이 전체식에다가 x2를 대입해. 몇이야 그러면? x2 대입하면 여기 날라가니까 2 대입하면 몇이죠 이거? 1이야 1. 그러니까 2,1을 지난다 이 얘기야. 이 말 자체가. 그 다음에 x에 3을 넣어. 이거 전체에 3 넣어주면 몇이야 이거? 3 넣어주면은? 3 넣어주면은? 2 나오니 2? 여기가 3 넣어주면 날라가니까 2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3,2를 지나는 겁니다. 3,2를. 이렇게 지나는 거야. 3,2를. 근데 생각해봐 얘들아. 왜 x에 2 넣고 3 넣을까? 근데 왜? 다른 수도 아니고 왜 2 넣고 3 넣을까? 2하고 3일 때를 기준으로 이 절대값 처리가 달라지잖아 이제. 그러니까 함수가 2하고 3을 기준으로 달라지니까 2하고 3일 때가 경계가 되는 거야. 경계. 그 경계점을 기준으로 함수가 꺾이게 되니까 꺾인 점을 찾자 이거야. 꺾인 점을. 꺾인 점만 잘 찾아 놓으면 함수 그리는 게 쉽거든. 점을 찍어보자. 2,1 대충 찍어. 여기 2,1. 3,1을 찍어. 3,1은 대략 한 여기 정도 잡자 이제. 여기 정도 이제. 좀 더 위에. 찍었어. 이거 일단 이어. 꺾인 점을 이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구간을 그려야 되겠지?
일단 요거 먼저 해보자. x가 3보다 클 때. 만약에 저 함수에서 x가 3보다 크면은 저기다 플러스죠. 절대값 안에 있는 게 다 플러스야. 그러면 저게 2x-4 플러스 x 빼기 3이니까 이게 3x 빼기 7. 기울기가 양수가 나오거든. 기울기가 양수가 되게 그림을 그리면 돼. 그리면은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갈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이제 x가 2보다 작을 때 있지. 해보면 무조건 이거 절대값이 이제 저거 마이너스로 처리되니까 요거에 마이너스 붙은 것으로 무조건 나와. 무조건 마이너스 붙은 것으로. 그러니까 음수니까 데칼코 많이 마냥 접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고. 무조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우리는 그 y는 n이라는 그 가로로 된 선을 그었을 때, 뭐 적당히 긋자 이렇게 그었을 때 우리 이 좌변에 있는 함수를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저 좌변에 있는 함수가 요 y는 n보다 더 작은 부분 있지. 여기 이 범위 안에 정수가 14개가 들어가야 돼. 14개가 14개가 들어가려면은 n이 무슨 수여야 되냐? 요 얘기야. n이 무슨 수여야 되냐? 요 얘기야. 그러면은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x 좌표를 찾아야 돼. 일단 찾아. 어떻게 찾냐? 내가 지금 함수 여기 써놨잖아. x가 3보다 클 때는 내가 지금 요 함수라면 요 함수. 그러니까 요 3x 빼기 7이라는 함수가 이 함수인 거고, 반대로 여기는 지금 부호가 정반대로 뒤집힌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7로 이 함수가 나오게 돼. 그러면 우리는 요 교점을 찾으려면은 요거랑 n이랑 같다라고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같다. 그렇게 해서 x를 구해야 되겠죠? x를 이제 x 구하면 어떻게 돼? 3x 빼기 7이 n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x가 7 넘겨주고 해주면은 n 플러스 7 나누기 3. 여기 좌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3분의 n 플러스 7. 이렇게 좌표가 나오게 될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요거랑 요거 이제 y는 n이랑 이제 뭐 같다 해가지고 x를 구해. 그러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3x는 뭐 n 빼기 7 나오기 때문에 마 3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3분의 7 빼기 n 뭐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여기는 x가 3분의 7 빼기 n, 여기는 x가 3분의 7 플러스 n이야. 그래서 최종 x의 범위가 3분의 7 빼기 n. 그 다음에 x의 범위가 이제 3분의 7 플러스 n이야. 일단 이렇게 나오게 돼. x의 범위가. 일단 저렇게 x의 범위가 나오게 돼. x의 범위가 나오게 된다. x의 범위가 저렇게 나오게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저 주어진 범위 안에서 정수 x가 몇 개 들어가 있어? 정수 x가 14개 들어가 있대. 14개. 그러면은 n이 무슨 수여야 되느냐 이건데, 이거 우리 그때 저번에도 얘기했죠. 그 정수의 개수 세는 방법 내가 얘기했는데 기억나니? 정수의 개수 세는 거. 이거 내가 어떻게 세라고 했지 이거? 정수 개수 세는 거. 정수 개수 어떻게 했지? 정수 개수? 정수 개수? 왜?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이거? 오늘 집에 안 가려고 오늘? 정수 개수 어떻게 세? 정수 개수. 왜 자꾸 주변을 쳐다봐? 주변을 이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대답해달라 약간 이런 거 같은데 이제 약간 시선이 약간 지금 여기 가운데 여기로 쏠리는데 지금 약간 시선이 이제 너가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주변 애들이 다 너 쳐다보고 있어. 정수개수 어떻게 세 이거 정수개수?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 근데 이게 주의할 점이 있어. 얘들아 요거 잠깐 다시 봐봐. 쉬운 거 해보자. 쉬운 거.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쉬운 거 봐봐. 진짜 쉬운 거 해보자. 자, 요거 정수 개수 몇 개야 이거? 요거 정수 개수. 이거요. 이거 101이야. 이거 뭔 줄 알았어 이거? 아, 101이야. 숫자 101. 이거 이 범위 안에 정수 몇 개 있지 이거? 100개. 왜 100개입니까 이거? 우리 등호가 둘 다 있으면 빼서 더하기 1을 하자라고 하고 기억나? 근데 조심해줘야 돼. 만약에 분수라 가정해봐. 분수 얘들아. 만약에 분수라 가정해봐.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수야 이런 수. 이거는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이거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그냥 막 빼보자. 빼면은 2분의 32, 16이야. 더하기 1하면 막 17개 나오잖아, 이제. 진짜 17개인지 보자. 얘가 2.5이기 때문에 사실 3부터 세는 거잖아, 3부터. 3부터 얘가 18.5거든요? 18까지만 세는 거야, 실제로는. 이러면은 실제로 빼서 더하기를 해보면은 실제로는 16개가 맞아. 그러니까 양쪽 끝이 정수여야 이 계산이 되는 거야. 근데 정수가 아니잖아, 만약에. 분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함부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근데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실제 개수랑 비슷하긴 할 거잖아. 딱 안 맞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게 분수잖아, 분수. 그래서 일단은 뒤에서 앞에 거를 일단 빼. 그게 14라고 일단은 놔. 일단은. 그래서 요 3분의 7 플러스 n에서 3분의 7 빼기 n을 계산을 해서 얘가 14라고 일단 놓고 풀어. 일단은 놓고.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얘가 3분의 2n이 14니까 여기서 n 구해보시면 21이 나오게 되거든. 21. 근데 이 21이 얘가 14개가 되게 하는 정확한 값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다시 넣어서 확인을 해봐야 돼. 확인을 이제. 근데 이제 21을 넣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n이 21이면 21 넣어주면 제가 마이너스 3분의 14에서부터 x가 3분의 28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지. 얘가 마이너스 4점 얼마니까 마이너스 4점. 얘는 그 9점 얼마니까 실제로 세야 되는 정수 x는 이렇게 나와. 실제로 세야 되는 거는. 요거 개수 세면 몇 개 나옵니까? 14개. 마침 딱 맞지? 그래서 n이 21일 때는 가능한 거야. 가능한 거. 근데 이것만 하면 안 돼. 21일 근처에 있는 다른 n 값도 해봐야 돼. 근처에 있는 거. 다른 것도 해봐야 돼. 왜냐면 문제에서도 모든 자연수 n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여러 개란 얘기잖아? 해봐야 돼. 자, 그러면은 n에다가 이제 몇을 넣어봐야 될까? 20일 근처에 있는 거. 21보다 작은 거 20도 넣어보고, 아니면 21보다 큰 거 22도 넣어보고, 이렇게 넣어서 확인을 해봐야 돼. 넣어서 확인을 이제.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20을 넣어볼까 한번. 20. 만약에 20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3 x 20 넣어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3분의 27 9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되거든. 얘가 이제 얘가 몇 점이야? 몇 점? 마이너스 4점이야.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정수의 개수가 나와. 그러니까 얘도 가능한 거 됩니까? 근데 일단은 현재 21하고 22개 나오게 되는데 합이 지금 41 하면은 답이 일단 1번으로 나오긴 할 것 같아. 이 정도 선에서 하고 1번으로 답을 내면 될 것 같아 이제. 근데 혹시 모르니까 22도 해봐야 돼. 얘보다 큰 것도. 한번 얘도 넣어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얘는 아마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22를 해보시게 되면은 정수의 개수를 세실 때 얘가 지금 9점이니까 9점. 이번에는 마이너스 5부터 세는 거거든. 이러면은 안 되겠죠. 이러면은 이제 아까는 안 맞잖아. 탈락인 거야. 얘는 15개가 됐고요. 15개가 탈락. 그래가지고 일단은 21, 20 해가지고 2개가 답인 거야. 2개가 이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야 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분수가 나오면은 우리 원래 개수 쓸 때 등호가 둘 다 있으면은 빼서 더하기를 하지만 분수면은 그렇게 딱 안 돼. 안 돼. 안 되니까 이제 정확하게 다시 넣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넣어서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 계산을 해 보셔야 돼. 이제 이렇게까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그 시험 문제에서 한 요 정도 수준까지는 좀 해야 되더라. 요 정도 수준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 요 정도 수준까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입니다. 이제 25번 이제. 자, 19번 문제네, 이제. 자, 지금 이제 고통을 좀 이제 초반부터 많이 받고 있죠? 고통을 이제. 자, 고통을 많이 받고 있으면 우리 이제 표정이 안 좋아. 오늘따라 표정이 되게 안 좋으십니다. 다들 이제. 표정이 이제. 나만 기분 좋은가? 저것 때문에. 자, 봅시다, 이제. 자, 25번인데, 이거 우리가 접해봤던 유형인데 이거 기억나니? 학생들한테
사과를 나눠주는데 학생 한 명당 5개씩 주면 50개가 남고 7개씩 주면은 2명의 학생이 각각 사과를 1개 이상 7개 미만으로 받는다. 이때 최소 학생 수가 몇 명일까? 라는 얘기거든. 이런 유형은 우리가 풀었었습니다. 기억이 아마 나실 거야 이제. 학생 수를 우리가 미지수 x로 잡자. 학생 수를 x로. 학생 한 명당 5개씩 나눠주면은 x명한테 사과 5x를 나눠주는 거지. 좀만 더 옆에 쓰자. 학생 한 명당 이제 5개씩 나눠주면은 5x의 사과를 나눠주는 거야. 근데도 사과가 50개가 남아. 이 5x 플러스 50이 총 사과의 개수가 될 거야. 총 사과의 개수. 우리는 총 사과의 개수식을 세워. 총 사과의 개수식을. 저렇게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봐봐. 여기서 이 7개씩 나눠주면은 X명 중에서 2명은 사과를 다 못 받나 봐, 이제. 이렇게 받는데, 이렇게 이제. 그럼 생각해봐. X명 중에서 2명은 사과를 다 못 받아. 그럼 나머지 학생이 몇 명이죠? 나머지 학생이? X명 중에서 2명이 적게 받으면 나머지 학생이 몇 명이야? X-2. 나머지 X-2명의 학생은 사과를 7개 다 풀로 받는 거 아니야? 풀로? 풀로 다 받는 거야. 풀로 받고. 근데 조금 받는 애 있지? 2명은 저렇게 받아야 된대. 각각 사과를 1개 이상 7개 미만으로 받아. 그럼 총 사과의 개수가 최소가 되려면 저 나머지 2명이 2개씩 받을 때 아닐까? 1개씩 받을 때 아닐까? 합쳐서 총 2개 받을 때 아닐까? 합쳐서 총 2개 받을 때? 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7개 미만이라며. 그러면 미만이니까 등호를 빼버려가지고 저 나머지 2명한테 7개씩 14. 이렇게 부등식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쓸게. 좀 더 정확하게. 근데 이렇게 쓰면 혹시나 조심해줘야 될 게 이게 6개, 7개도 될 수 있거든. 부등식을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왜 이렇게 쓰는지 알겠니? 왜냐면 아까처럼 쓰면은 7의 x 빼기 2에 플러스 14잖아. 근데 나머지 2명의 학생이 그러면은 7개씩 받았다 해서 14개를 받은 거잖아. 미만이니까 등호를 뺐잖아. 그러면은 나머지 2명이 13개 받아도 되는 거잖아. 이 부등식을 만약에 만족하려면 아까처럼 쓰면은. 근데 13개는 6, 7도 가능해. 그럼 안 되잖아. 둘 다 7개 미만이니까. 정확하게 쓰면은 6개까지는 받을 수 있지 라고 해서 그냥 등호로 표현해서 6, 6으로 쓰는 게 나아. 이게 확실한 거야. 확실한 거. 이거 풀면 돼. 이거 푸시면 되는데 전개하고 정리. 7x-12 5x 플러스 50 7x-2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각각에서 x의 범위를 구해봅니다. 요거 바로 할게 이제 30일 이하 요거 해보시게 되면은 x가 26 이상 나올 거야. 부등식을 풀어보면. 그래서 우리 26과 30일 사이의 범위로 답이 나옵니다. 26과 30일 사이의 범위로 답이 나오게 될 거야. 요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답이 몇 명? 학생의 최소니까 26이라고 답을 내는 거야. 26으로. 자, 요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26번도 봅시다. 26번. 요런 거 잘해야 돼. 요런 거. 시험에 이런 거 한 문제씩 꼭 나올 거야. 이런 문제. 한 문제는 좀 나올 겁니다. 자, 26번 같은 거 잘해야 돼. 뭐냐면 2차식 fx가 이 부등식의 해가 요거래. 자, 이항 해놓고 따져볼게. 이항 해놓고 이제 가조건을 이항에서 생각하면은 fx 빼기 3이 0보다 작은 이 부등식의 해 있죠. 요 부등식의 해. 요 부등식의 해가 이제 x가 마이너스 5를 제외한 모든 실수래.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저 x의 범위에서 항상 x쪽보다 더 밑에 있는지를 따져야 되거든. 이거 함수가 어떻게 생겨 먹어야 돼, 이거? 함수 생겨 먹은 모양이.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됩니까?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겨 먹어야 태가 저렇게 나올까? 태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 함수가 x축보다 더 밑에 내려가 있는 범위가 요거 제외하고 다 내려가 있대. 그러면은 너네 이거 그래프가 추론이 돼야 돼, 얘들아. 이거. 여기가 마이너스 5인 거야. 이게 fx 빼기 3이고. 이렇게 상황 조성이 되어야 돼, 이렇게. 이거 너네가 찾아야 돼, 얘들아. 이거를 추론해서 찾을 수가 있어야 돼, 저렇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지만이 x축보다 항상 밑에 있죠. 마 5를 제외하고 밑에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fx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 fx 빼기 3이라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 5에서 접하니까 a의 x 플러스 5의 제곱이라고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야. a의 x 플러스 5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 마 3을 넘기면은 fx를 구할 수가 있죠. a의 x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3 2라고 일단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 나조건이야, 나조건 이제. 나조건은 이제 저 부등식의 해가 저렇게 나온대. 저 부등식을 작성해보자, 이제. 저 부등식이 이제 fx가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분의 1x 빼기 4인데 요거 대입해서 좀 풀어보자, 이제. 저거 대입해서 플러스 3 마이너스 2분의 1x 빼기 4 해주셔가지고 2항에서 좀 더 풀어봐. 2항에서 이제 2항에서 좀 풀어보시면 a의 x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32 플러스 2분의 1x 플러스 4 해가지고 얘가 0 이상이다 라고 식을 저렇게 쓸 거야, 일단. 맞습니까? 식이? 틀립니까?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지? 표정 안 좋아, 이렇게. 너 뭐 잘못했어, 내가? 마이너스 2분의 x 빼기 4 플러스 30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난 알겠는데? 요거 32가 아니라 이거 부등호죠, 부등호? 3 알겠지? 왜 표정이 안 좋은데 했네. 32가 아니잖아, 이거. 표정이 안 좋은데? 자, 이렇게 이제. 자, 그러면 이거 전개해서 풀어봅시다, 이제. ax 제곱 플러스 10ax 플러스 25a. 이거 좀 더 정리해주면 플러스 2분의 1x 플러스 7이 0 이상. 동류항이 있습니다, 동류항. 동류항. 여기 10a 플러스 2분의 1x 플러스 25a 플러스 7이 0 이상이다. 일단 쓰셔놓고 일단 여기까지 썼어. 여기까지 썼는데 우리는 요 2차 부등식을 푸니까 지금 어떻게 나온대? 요게 저 2차 부등식의 해래, 해. 그러면은 저 마이너스 8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 범위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사실 fx가 이게 최고차항의 지금 음수잖아요, 음수 이제. 음수잖아. 그럼 요것도 최고차항 음수인데 이렇게 되겠지. 이 이차함수가 x축 위에 올라가 있도록 하는 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8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기 때문에 두 근으로 보고 근과 계수의 관계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여기서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야. 두근의 합을 여기서 정해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요거 분의 요거 하는 거죠. 마이너스 요거 분의 요거. 이거 둘이 더해보면 얘네 둘이 더한 마이너스 2분의 17이 돼야 되는 거야, 이제. 이거 좀 더씩 정리해봐야 되는데, 크로스 쳐서 곱해보시면, 부호 뒤집어 놓읍시다. 크로스 쳐서 곱해 놓으시면, 17a가 20a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여기서 a가 아마 마이너스 3분의 1인 게 나오게 될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그렇게 해서 나온 a 값 있죠? 이 a 값을 이제 우리가
요 두근의 곱도 한번 적용을 한번 혹시 해보게 되면 두근의 곱도 이제 a분의 c니까 a분의 25a 플러스 7. 요게 얘네들이 곱한 4여야 되거든. 4여야 되는데 근데 이거 계산해보면 4 나올 거야 아마 이거. 왜냐면 이거 이렇게 찢어주게 되면은 25 더하기 a분의 7인데 나오게 되는데 이게 4 나와가지고 이제 문제없이 아마 나오게 될 거야 이거. 넣어보시면 a가 문제없이 잘 나올 겁니다 이제. 따라서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왔으니까 따라서 최종 답 a가 나왔으니까 우리 f1을 구할 수 있죠. f1은 1 넣어주면 그 36a 더하기 3인데 a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 나왔으니까 계산해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9라고 해서 2번으로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2번으로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요 정도까지는 좀 우리가 스스로 좀 풀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자, 잠깐만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자, 이제 27번인데 요거는 우리 좀 보던 유형이니까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자, 요 2차 부등식의 해가 요거일 때 새로운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거든 이제. 요거는 우리 테마책에서도 한번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얘들아 2차식이 원래 0보다 크면은 원래는 바깥 범위 날개의 범위여야 되지만 이건 지금 사이 범위죠. 사이 범위라는 것 자체가 요 최고차 함기수가 음수라는 얘기예요. 음수. 일단 A가 음수라는 거는 깔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근이죠. 두 근. 요거를 두 근으로 봐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여기서 적용할 수가 있겠지. 자, 쟤네 둘이 더하면 이제 합은 마 1인데 저게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적용해 주게 되면은 b는 마이너스 a라고 일단 좀 이렇게 적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이제 두 근의 곱은 저기서 이제 곱하면 마이너스인데 이게 a분의 c니까 여기서 c가 마이너스 2a라고 나오게 돼서 이거 그냥 대입하면 답이야. 그냥 대입해보시면 되는데 따라서 우리 저 2cx제곱 모시겠죠? 저 2cx제곱 c자리에다가 요거 대입해서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4ax제곱 b자리에다가 마이너스 a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3ax 플러스 a 까지 해주시게 된 게 얘가 이제 0보다 작다라고 해서 요 2차 부등식을 풀면 돼. 요걸 이제 풀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처리를 합시다. 양변을 내가 마이너스 a로 나눈다. 마이너스 a로 좀 처리하기 위해서 a가 음수인 거 감안해야 돼.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는 양수 양변을 양수로 나누면 부동호는 안 바뀌겠지? 부동호는 이제 미리 써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a로 나눠주시면은 얘가 4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좀 이쁘게 정리가 돼. 저게 또 인수분해가 또 잘 돼요. 인수분해가 잘 되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바로 인수분해 해볼게 이거 이제 아마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할 거야. 해보면 이제 자, 그래서 x의 범위가 이와 같이 아마 나올 겁니다. 마1과 4분의 1 사이 범위로 아마 답이 나오게 될 거야. 마1과 4분의 1 사이 범위로 나오게 됩니다. 일단 답은 이렇게 내주시면 될 것 같고 답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 30번을 봅시다. 그 다음에 넘겨서 30번 뭐 얘는 이제 어렵지 않은 문제고 요 문제도 이제 한번 좀 잘 눈여겨봐야 되는 문제인데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대. 이거 우리 많이 좀 접해보던 유형이거든.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은 우리 해보지 않네? 저 좌변에 있는 이차 함수가 x축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거 판별식 뭐라고 써야 되지? 판별식이 x축이랑 안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을 어떻게 쓰죠? 일단 짝수공식이 되니까 짝수공식 d 나누기 4를 한 짝수공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이게?
작아야 안 만나죠 이거? 근데 짝수 판백 쓰는 거 봐봐.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3 곱하기 A 빼기 2가 음수다 라고 이제 해주면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봐봐. 여기서 이거 전개해서 풀어야 되니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거? 전개를 안 하고 할 수 있어? 어떻게 해주면 돼? 항상 수학 문제를 풀면 있어서 이제 너네가 가져야 되는 에티튜드 뭐야? 항상 내가 강조하는 게 있어. 강조하는 게. 자, 항상 뭐 할 수 있으면? 치환, 근데 여기서는 굳이 치환 안 해도 돼. 그 치환을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하면은 공통 부분이 있으면 뭐 해야 돼, 이제 항상? 묶어내야 돼. 이거 수학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예의야, 예의. 알겠지? 묶어야 돼. A 빼기 2로 묶어. 왜 웃어? 예의라고 하니까. 왜 없어? 이제 예의 좀 차려, 이제. 알겠지? 이제 예의 좀 차려? 그래, 이제. 지금도 뭐 꽁꽁 싸매가지고 뭐 미라같이 이제 지금. 자, 보세요, 이거. 항상 공통 부분이 있으면 묶어야 돼, 이제. 이건 기본적인 예의야, 예의. 그러면은 A 빼기 2로 묶었으면은 날리니까 A 빼기 2 빼기 3 해가지고 이제 바로 인수분해 되지 않니? 이렇게 이제. 바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가. 몇하고 몇 사이야, 이거? 2하고 5 사이 범위 나오니? 2하고 5 사이 범위로 나올 거야, 이렇게. 자, 근데 이게 답이 아닙니다. 왜 이게 답이 아닐까? 지금 문제에서 모든 정수 A의 값이라고 해서 3하고 4. 이게 답이 아니야. 7. 이게 답이 아니야. 뭐 하나 놓친 게 있는데 뭘 놓쳤을까, 우리가? A가 몇일 때? 그치. A가 2일 때를 왜 따져? 자, 문제를 잘 봐야 돼. 부등식이야. 그러면 항상 최고차항계수가 미지수일 때 신경 써야 돼. 최고차항계수가 0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푸는 그거는 A가 2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즉 최고차항이 0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런 풀이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또 이것도 신경 써야죠. 이게 아래로 볼록이려면 일단은 A가 2보다 커야 되겠죠. 아래로 볼록이려면 최고차항이 양수여야 되니까. 그때 지금 이렇게 A의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 A가 만약에 2여봐. 2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 3이 0보다 크다. 이건 그냥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답에다가 2도 포함시켜가지고 2와 5 사이의 범위로 답을 내주셔가지고 답이 2, 3, 4에 2, 3, 4 이제 이렇게 답을 내주는 거예요. 이제 2, 3, 4로 이제. 그러니까 다 더하면 몇 나옵니까? 9라고 나오게 되는 거야. 답을 9라고 내줘야 돼. 이제 9. 항상 최고차항계수가 미지수일 때 신경 써야 돼. 그래서 별표를 좀 쳐놓으시고 최고차항의 계수, 최고차항의 계수가 미지수일 때, 지금처럼 최고차항 계수가 미지수다. 미지수일 때는 이제 좀 더 신경 써서 풀어줘야 되니까 이제 최고차항 계수가 미지수일 때는 이제 이렇게 씁시다. 그 최고차항의 계수, 얘가 이제 0이 되는 것도 고려해줘야 되는 거야. 최고차항 계수가 0이 되는 것도 확인해줘야 돼. 확인. 이것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수학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태도야. 예의야, 예의. 예의야. 이것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해주셔야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볼 문제는 요 20이란다. 31번 요거 볼까요? 31번. 31번. 분명고 문제 2023. 자, 이 문제 또 보시면, 자, 2차 부등식의 해가 마일부터 4 사이 범위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는 저게 성립한다라고 돼 있어. 자, 일단 봐봐. 처음에 주어진 저 2차 부등식의 해 있죠. 좌변으로 넘겼을 때 얘들아, 요 2차 부등식의 해가 마일과 4 사이 범위인 거야. 요 2차 부등식의 해가. 요게 마일과 4 사이의 범위거든. 그러면은
자, 생각해봐. 2차식이 0보다 작으면은 이게 사이 범위여야 되는데 사이 범위니까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란 얘기야. 일단 양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 fx 빼기 2x 자체가 마일과 4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돼. 마일과 4로. 그리고 요때의 최고차항계수 a가 양수여야 돼. a가 양수. 이게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여야 이게 이렇게 올바르게 세팅이 되죠. 올바르게 세팅이 되니까. 그럼 얘들아 여기서 fx가 여기서 나와. 이항해주면은 이거 전개 안 할게. a의 x 플러스 1에 x 빼기 4에 플러스 2x라고 일단은 fx가 일단 나오지 않을까 일단 fx가. 저렇게 fx가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요 부등식도 풀어봐야 되니까 요것도 풀어봐야 되니까 fx를 일단 구해 놓고 이제 저 부등식을 이제 작성을 해볼 거야. 부등식을 이제 저걸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 부등식 작성해 볼게. 마이너스 2 이항한 걸로 작성해 볼게. 요거 이제 요거 작성합니다. fx 플러스 3에 플러스 2가 0 이상이다 라고 놓고 요 부등식을 작성을 해볼 거야. 작성을 이제 요거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은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다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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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다 넣어서 이렇게 잡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아. 그래서 저걸 풀어. 좀 더 전개해서 풀어보자. 저거를 전개해서 풀어보시면은 바로 전개할게. ax제곱 플러스 3ax 마이너스 4a 일단 이렇게 좀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시면은 플러스 2x 플러스 6 플러스 2가 0 이상 해서 좀 더 동류항을 정리해 볼 수 있어. 동류항 정리. 동류항 정리해 보시면은 ax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8이 0 이상 이렇게 잡아 놓으셔서 요걸 풀어. 요걸 풀어. 요걸 푸십니다. 근데 요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게 성립한대. 그럼 어떻게? 요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면은 그렇다면은 판별식을 써야죠. 이차함수가 항상 x축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 이하라고 작성해야 되겠지.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8 이렇게 쓴 게 이제 0 이하다라고 해서 요거를 좀 더 풀어봐. 전개해서 풀어. 저거를 풀어보시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그 9a 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4 플러스 16a 제곱 마이너스 32a 이렇게 나오게 돼. 이제 좀 더 정리해서 풀어. 그럼 이제 25a 제곱 마이너스 20a 플러스 4가 0 이하 이렇게 나오게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인수분해가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더라. 완전 제곱식으로. 와 미쳤다.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 제곱이 0 이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a가 몇이어야 돼 이게? a가? 이거는 유일하게 a 값이 딱 나와. 값으로. a가 몇이야 이거? 5분의 2로 딱 정해지는 거야. 원래 제곱이 항상 0 이상이어야 되잖아. 등호가 성립할 때여야 되니까 a가 5분의 2가 나와 이제. 끝났네. 그러면 f9를 구해라. 그러면 이제 f9는 저기다 9 넣어주면 되는데 일단은 a는 좀 이따 계산해 놓고 a 그냥 써놓자. a가 5분의 2에다가 x에 9 넣어주면 15 플러스 29, 18 얘를 계산하시는 셈인데 계산해 보시면 20 더하기 18 해가지고 이제 38이 나오게 되네. 38 답이 그래서 38입니다. 38로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38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38
자,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38. 끝에 32번. 여기 보시면 32번. 자, 32번 보시면 자, 32번을 봅시다. 32번. 요거도 보시면 심은 거네요. 자, 요거 봐봐. 요 연립 부등식의 해가 주어져 있을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이 되도록 하는 그 모든 실수 K를 이제 구해주라라는 문제야, 이제. 저 부등식을 풀어볼 수가 있어요. 인수분해가 되거든. 인수분해 바로 해볼게, 이거 이제. 이거 이제 빼기 2 빼기 8로 되고, 밑에 거는 이제 K 플러스 4, K 빼기 4 합차로 빼기로 나와. 인수분해가 나올 거야, 저렇게. 저렇게 나오게 되면은 일단 위에 거를 한번 풀어봤을 때 2와 8 사이의 범위하고 밑에 거를 풀어봤을 때 K 빼기 4랑 K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는 할 수 있어야 돼. 요거는 요 인수분해는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공통범위 찾아야 되잖아. 공통범위 이제. 자, 공통범위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이거를 내가 그 날개 범위를 먼저 표시해 볼게. 날개 범위. 바깥 범위. 얘부터 먼저 표시해 볼게. 요 바깥 범위 날개 범위부터 표시해 볼게. 이렇게 이제. 자, 지금 이 보시면 이 날개 범위가 몇 차이 나죠? 이 두 수가 몇 차이 나? 8 차이 나지? 근데 얘는 몇 차이 나지? 얘는 6 차이 나지? 얘가 차이가 더 적으니까 저 2와 8 사이의 범위가 더 작잖아,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생각해봐. 공통 범위가 일단 있어야 되겠지? 범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왔다 갔다 해. 공통 범위가 이런 식으로 나오려면은 당연히 겹치는 범위가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 공통 범위가 생기겠죠? 근데 봐봐. 문제가 이 x의 범위에서 얘랑 얘를 빼면 1이래. 1 차이 난다 이 얘기 아니야. 그렇게 1 차이가 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 2와 8 사이 범위가 첫 번째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잡으면 공통범위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니? 어디가 공통범위인지? 이렇게 만약에 잡히게 되면은 여기가 공통범위죠. 여기가 이제. 그러면 이때는 여기 왼쪽에 지금 2잖아? 왼쪽이 2인데 이 공통범위가 2와 K 빼기 4 아니야. 얘네 둘이 뺀 게 1이란 얘기 아니야? 됩니까? 얘네 둘이 뺀 게 1. 그러니까 이때는 x의 범위가 얘가 알파 얘가 베타인 거니까 이제 저 k 빼기 4에서 2를 빼준 게 1이다. 그래서 k가 7이 나오게 돼. 첫 번째 케이스. 그걸 오른쪽도 똑같이 하면 돼. 오른쪽도 똑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2와 8 사이의 범위가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세팅해 놓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공통 범위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자, 이 2와 8 사이의 범위에서 오른쪽이 8이니까 대소관계가 k 플러스 4와 x가 8 사이 범위로 나오게 되는구나 라고 해서 뒤에서 앞에 거를 한번 빼보시게 된 게 1이라는 얘기니까 k가 몇이야 이거? 3 나오나? 3? 3 맞나? 3. 얘네 둘이 더해주니까 답이 10이네. 답이 10.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이라고 답을 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34번입니다. 34번. 34번.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의 문제야. 비슷한 느낌의 문제. 34번. 자, 봅시다. 34번. 34번. 요거는 충분히 우리 이제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거든요. 34번은 이제. 보시면, 자, 2차 부등식이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게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랑 이 연립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해의 개수가 같을 때라는 문제야. 첫 번째 보면은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된대. 그럼 우리 늘 하던 거잖아. 아래로 블록인 이차함수가 항상 x축 위에 있어야 줘야 되니까 판별식을 이제 했을 때 0보다 작아야 되죠. 얘가 이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좀 써주도록 할게. 이렇게 써주도록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도록 할 거야. 일단 저렇게 쓸 수가 있죠? 저렇게 이제 쓰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개해서 풀어.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9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가 0 이하다 라고 해주셔가지고 k제곱 플러스 5k 플러스 4가 0 이하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0 이하. 풀면은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 사이 범위야. 사이 범위로 답이 나오게 돼. 이렇게. 일단 저렇게 나오게 되는데 근데 우리 저기서 잠깐만. k 저렇게 일단 나오게 되겠죠. 근데 저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는 저 정수 k의 개수 있지.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 k가 몇 개입니까? 이거 이제 개수를 세주면 마일 마이 마삼 마사 하면은 몇 개 나와? 4개가 나올 거야. 4개가. 그래서 그 정수의 개수가 4개죠. 4개. 요 정수의 개수가 4개야. 4개. 근데 그 4개가 요 연립이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해의 개수랑 똑같대. 그럼 우리 요거 풀어봐야 되겠지. 요거. 저 부등식을 이제 두 번째를 또 풀어볼 거야. 저 부등식을. 근데 요거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니? 인수분해 되는 거? 자, 이게 빼기 5 빼기 알파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저게 5와 알파 사이 범위로 나오긴 하는데 주의할 점이 알파가 5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기 때문에 케이스를 둘로 나눠서 풀어야 돼. 알파가 사실 더 작은 거일 수도 있거든. 더 작은 거.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우리는 생각해 줍니다. 저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저렇게 생각을 좀 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등식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 완전 제곱식이 아니야. 완전 제곱식. 이거는 봐봐. x 빼기 3의 제곱이 0보다 크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x가 3만 아니면 성립하는 식이야. 3만 아니면. 3이면은 0 나오니까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x가 3이 아니란 얘기야. 3이 아니란 얘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이 케이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게 되면은 x가 3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5와 알파 사이 범위로 지금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정수의 개수가 지금 몇 개여야 되죠? 정수의 개수가 4개여야 되는 거야. 4개. 주어진 범위 안에 정수 4개 들어가려면은 여기서 정수가 뭐뭐뭐뭐 들어가야 돼? 5, 6, 7, 8 이렇게 4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4개. 그럼 알파가 몇이어야 돼? 8이야 9야? 알파가? 8. 그치? 8. 알파가 8이야.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알파가 8 나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똑같이 하십니다. 알파가 8 나왔고 두 번째도 똑같이 하는데 근데 두 번째는 좀 신경 써야 돼. 얘들아 봐봐. 두 번째 여기 이제 알파가 있고 여기 5 사이 범위가 있는데 근데 주의할 점이 3은 안 돼. 3을 빼야 돼. 3을 이제 여기에 3을 제외를 해줘야 되거든. 3을 제외해야 되거든. 근데 정수가 4개 들어가려면 5하고 4하고 3 안 세고 2는 세야 되고 1까지 세야 되거든. 알파가 그러면 1 돼야 되는 거 맞니? 이때 알파가 1인 거야. 그래서 이 두 개가 답이다. 더해서 9라고 해서 3번으로 답을 낼 수 있겠지. 3번으로. 이 정도 풀어주면 될 것 같아. 이 정도. 자, 그래서 이게 17번이니까 좀 뒷번호 문제인데 상동고 17번이면 아마 객관식 맨 마지막일 텐데 아마. 그러면은 객관식 거의 뒷번호인데 이 정도면 해볼만 하지 않니?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35번도 봅시다. 35번. 요거 좀 잘 봐야 되는 유형. 요거 35번. 35번 보시면 35번. 자, 저 부등식이 이제 나와 있을 때 저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된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요거를 한번 봐봐. 이거 먼저 부등식의 좌변을 봐봐. 좌변 이제 이 부분을 봐봐. 6 작거나 같다 3a 빼기 4 x 플러스 2b. 자, 일단 이렇게 좀 잡읍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줄 거야. 자, 얘들아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돼. 항상. 이거는 항등식이야. 항등식. 이항해서 봐봐. 3a 빼기 4의 x 플러스
2b 마이너스 6. 약간 항등식처럼 푸는 거거든. 항등식처럼. 얘들아, 이게 어떠한 x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려면 x의 개수를 0으로 죽여야 돼, 이게. x의 개수를 0으로 죽여야 돼. 먼저. x의 영향을 안 받아도 이게 항상 성립하게 만들어주려면 여기서 x의 개수를 죽여야 돼서 a가 3분의 4로 결정이 돼야 돼, 일단. 그 다음 봐봐. 그런 다음에 얘를 지금 죽여놨어. 그런 다음에도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하려면 b가 몇 이상이면 될까? b가 3 이상이면 되는 거야. 3 이상. b가 3 이상이면은 이 부등식이 그냥 항상 성립하는 거야. 이 부등식이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변 부분을 봅시다. 우변 부분. 우변 부분은 현재 자, 3a 빼기 4의 x 플러스 2b가 이제 적고 나갔다. 이제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25로 지금 나와 있는데 2항에서 생각해 봅시다. 2항에서 이제 2항에서 봅시다. 자, 2항에 보시면 바로 정리해 줄게. 마이너스 3a 플러스 4가 되니까 아마 요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요렇게 이제 마이너스 3a 플러스 10 x 플러스 25 빼기 2b가 0 이상이다 라고 나오게 돼. 이제 요렇게 이제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러면 우리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늘 하던 거. 판별식 하는 거야, 판별식. 자, 이 참수가 항상 x축보다 접하거나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 들어갑시다. 판별식은 요거 b제곱 마이너스 60a 플러스 100 b제곱 잠깐만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a가 3분의 4인 걸 아니까 대입해서 좀 간단하게 해놓고 할게. 오케이, 대입해서 이제 간단하게 합시다. 3분의 4 들어가면은 x제곱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6x 플러스 25 마이너스 2b 좀 더 간추려 놓고 계산합시다. 간추려 놓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짝수 판별식 되죠. 짝수 판별식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 얘가 0 이하 라고 써주게 되면은 아마 잠깐만 b가 8 이하가 나오게 될 거야. 8 이하. 자, 먼저 저렇게까지 해서 식을 좀 간추려 놓을게. 저렇게 이제 간추려 놓으시고 그럼 끝났어. b의 범위가 3과 8 사이 범위인데요. b의 범위가 근데 우리는 a, b에 대해서 따지는 거지. a, b에 대해서 a, b를 만들어 봐야 되지 않니? a, b를 이제 만들어 봐야 돼. a가 지금 3분의 4인 걸 아니까 여기 양변에다가 3분의 4를 곱해. 3분의 4를 이제 3분의 4를 곱한 거야 지금 이제. 그러니까 a, b의 범위가 저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a, b의 범위가 요 a, b의 범위에서 저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찾아. 자, 안 되는 게 12가 이 범위에 못 들어가. 12가. 그래서 5번이 정답이야. 5번. 5번으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으로 이제. 자, 요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36번. 요런 것도 좀 잘해야 되는 유형이야. 요런 것도 이제. 36번 같은 것도 우리가 좀 잘해야 되는데, 36번도. 얘들아, 이런 거 잘해야 돼. 36번. 이참수 두 개를 줬는데, 부등식의 해가 무엇일까? 라는 걸 푸는 문제야. 자, 내가 아까 얘기한 거 있지? 그 수학을 함에 있어서 뭐라고? 뭐라고 했지? 수학을 함에 있어서? 예의를 차려야 돼. 자, 요 부등식을 봐봐. 무슨 예의를 차려야 될까, 우리가? fx로 묶어요. 그래서 fx로 묶어. 근데 잠깐만. 묶는데, 그 예의가 좀 빗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자, 봐봐. fx로 지금 뭐 해야 돼? 묶어야 되는데 혹시 내 말의 의도를 알겠니? 예의를 어떻게 못 차리는 사람이 있을까? 여기서 fx로 뭐 하는 사람이 있을까? 나누면 될까 안 될까 이거? 이게 되기는 되지만 함부로 하면 안 돼. 근데 그 함부로 하기 때문에 이제 예의를 못 차리는 거야. 왜냐면 부등식은 항상 곱하거나 나눌 때 뭘 신경 써야 돼? 부호를 신경 써야 돼. 내가 만약에 양변을 fx로 나누고자 한다면 fx가 음수일 때 양수일 때를 신경 써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신경을 잘 못 써.
그러니까 함부로 나누면 안 돼, 우리는 이제. 알겠지? 만약에 나는 그런 것도 신경 쓸 수 있다 하면 돼. 그 문제 없어. 근데 안전빵으로 가기 위해서 fx로 묶어. 묶어보시면 fx-gx 요게 0보다 작다. 일단 이렇게 좀 쓰시기 바라고. 근데 저거는 어떤 두 개의 곱이 0보다 작은 거죠. 어떤 두 개의 곱이 0보다 작다. 얘들아, 곱해서 음수면은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인 거잖아. 요렇게, 그죠? 케이스를 둘로 나눠서 문제를 풀겠다 이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로 들어갈 거야. 첫 번째로 이제. 첫 번째, fx가 양수라 가정을 해보고, 두 번째는 fx가 음수라고 가정을 해보자. 저렇게 두 가지의 가정을 들어갑니다. 두 가지의 가정을 들어갈 거야. 두 가지의 가정을 들어가는데, 자, 이때 봐봐. fx가 양수면 얘가 음수지. 그럼 f가 작은 거야? g가 작은 거야? f가 작은 거. 그러니까 f가 더 g보다 작아야 음수가 나오겠죠, 이게? 밑에는 반대겠죠, 반대. 플러스가 나오려면은 오히려 앞에가 더 커야 되겠죠? 앞에가 더 커야 뺀 게 양수가 나올 거니까. 일단은 케이스를 저렇게 좀 더 잘게 쪼개 놓을 수가 있어. 저렇게. 쪼개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쪼개 놓으실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걸 토대로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해. 잘 봐야 돼, 이거 이제. fx가 양수일 때 요거 만족하는 거 찾아야 돼. 그림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fx가 양수인 부분이 여기야. 자, 그림으로 내가 파란색으로 할게, 파란색으로 이제. fx가 양수인 게 여기야, 여기 이제. fx가 양수인 게 여기야. 여기거든? 근데 저 주어진 범위에서 g가 f보다 더 큰 거 찾는 거야. g가 f보다 더 큰 거. 그럼 어디냐면은 g가 지금 위로 볼록이잖아. 위로 볼록인 함수가 요 f보다 더 위에 있는 부분을 찾는 거야. 더 위에 있는 부분. 그럼 더 위에 있는 부분이 여기지, 여기. 여기죠, 여기. 얘는 그냥 이거 다른 색으로 합시다. 다른 색으로. 그러면 이 둘을 모두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거든. 모두 만족하는 거. 파란색 범위에 있으면서 주황색 범위에 있는 걸 찾아야 돼. 그게 어디야? 그 범위가? 파란색에 해당되면서 주황색에 해당되는 거. 여기. 2와 3 사이의 범위를 봐봐. 2와 3 사이의 범위. 2와 3 사이의 범위는 파란색도 만족을 하고 주황색도 만족을 하지 않니 지금? 그러니까 2와 3 사이의 범위로 나오게 되겠다라는 거야. 2와 3 사이의 범위로. 이렇게 나오시게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자, 다른 색으로 해보자. 자, 보라색, 노란색. 이렇게 가볼게, 이제. 깔별로 이제. 자, 그러면, 보라색, fx가 음수인 거야, 음수인 거. 여기입니다, 여기. fx가 x축보다 밑에 있는 거, 여기죠, 여기 이제. 그 다음 노란색을 봐봐. f가 g보다 큰 거야. f가 g보다 큰 거. f랑 g의 교점을 기준으로 f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더 위에 있는 거. 그게 어디냐면은 여기야, 여기. 이렇게 되거든. 쟤는 겹치는 범위가 있니? 이거 없어. 이거 세로로 그었을 때 겹치는 범위가 없어. x의 범위가. 여기서 없어. 탈락. 그래서 2와 3 사이의 범위가 답이야. 답이 그러면 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2번. 이렇게 그림을 보고 위아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주는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 37을 봅시다. 이 둔각, 이거 우리 뭐 많이 했던 건데 늘상 해도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자, 둔각 우리 해서 아마 기억이 나시겠지만 한 번 더 마지막이라는 이제 느낌으로 일단 해볼게요. 이제 둔각이 되려면 일단 둔각을 따지기 전에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다 양수여야 되지 않니? 양수 일단 최소한. 근데 x가 1보다 크대. 그 얘는 당연히 양수고, 얘가 양수여야 되잖아. 얘가 양수. 쟤가 양수가 되려면 일단 최소한 x가 4보다 작은 거는 깔고 가야 되겠지, 일단. 물론 여기 1보다 큰 것도 깔고 갑니다. 깔고 가야 되는 거를 좀 동그라미 표시해 놓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있지.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삼각형의 결정 조건. 삼각형의 가장 긴 변 가지고 뭐 하는 거 있지 않니? 가장 긴 변 가지고 하는 거? 근데 저기서 가장 긴 변이 뭐야? 가장 긴 변이? x 플러스 2. 4 빼기 x는 안 되나? 4 빼기 x? x가 1보다 크면은 얘가 3보다 큰 수지. 얘가 3보다 작은 수야. 그래서 얘가 가장 큰 거야. 얘가 가장 큰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의 가장 긴 변이 더 작다.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다. 라는 관계식을 써보시면은 여기서 x가 2보다 작다라고 나오게 돼. x가 2보다 작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가장 긴 변의 제곱이 이번엔 더 크죠. 나머지 둘의 제곱의 합보다 더 크다라는 거지 이제. 이렇게 이제 더 크다. 계산해 보시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크다.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의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소거되는 게 있거든요. x제곱 날려. 그 다음에 다 이항에서 넘깁시다.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가 되면서 얘가 0보다 작다라고 쓰도록 할게. 0보다 작다 라고 좀 쓰시고, 이거 이제 풀어볼 수 있죠. 근해 공식으로 풀어볼 수 있어.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근해 공식 해야 돼요. x는 짝수 공식으로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에 마이너스 ac로 해보시게 되면은 6 풀마 루트 24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얘네 사이 범위로 답이 나오긴 하겠지만 나오긴 하는데 근데 지금 내가 동그라미 표시하고 있는 것들 얘네들의 모든 놈들의 공통범위를 구해줘야 되거든. 공통범위를 이제 공통범위를 구해줘야 돼. 자, 공통범위 어떻게 나올까 이게? 공통범위가 자, 일단은 1보다 크고 뭐 4보다 작고 2보다 작고 요거 사이 범위 나와 있죠? 자, 공통범위 다 표시해 보자. 자, 일단은 1보다 큰 게 있고 4보다 작은 게 있고 4보다 작은 거. 그 다음에 이제 2보다 작은 게 있죠? 2보다 작은 거. 마지막으로 얘가 있지, 얘. 자, 이거 루트 24가 대략 몇 정도 되는 수인지를 알아야 되거든. 루트 24는 몇 정도 되는 수야, 이거? 4점이야, 4점. 4점 얼마니까 6에서 4점 얼마를 빼면은 1점 얼마. 더하면은 10점 얼마가 나오게 돼. 계산해보면 저렇게 나오게 되겠죠. 저렇게. 1점 얼마랑 10점 얼마니까 저거는 이제 여기 6-2루트 6 여기 큰 쪽에 6 플러스 2루트 6 해주셔가지고 여기 사이 범위로 뽑혀야 되지 않을까? 여기로 이제 저렇게 나와줘야 될 것 같아. 저런 식으로 이제. 그럼 공통범위가 보이죠? 공통범위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공통범위는 여기 이제 겹치는 거. 최종 범위는 그 6-2루트 6에서부터 2까지 가능할 거야. 여기까지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A는 왼쪽 거니까 6-2루트 6 5번으로 정답을 낼 수 있는 문제. 5번으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둔각은 우리 했던 거니까 이제 익숙할 거야. 둔각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38번도 우리가 이것도 다뤘던 유형인데요. 38번도 좀 봅시다. 38번도 이제 38번. 이것도 우리가 한번 그 다뤄봤던 유형인 것 같은데 요것도 한번 보시면 어느 요리 학원에서 한 달 수강료를 EX를 인상을 하면은 회원수는 X%가 감소한다 라고 해서 이 요리 학원의 수입이 8% 이상 증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원래 한 달 수강료를 뭐 A로 잡고 회원수를 내가 만약에 B로 잡았을 때 한 달 수강료를 EX% 인상하면은 우리가 1 플러스 100분의 EX를 곱하는 거 요거 기억나니? 퍼센티지로 인상하면은 요거를 곱해서 했었어. 우리가 곱해서. 그 다음에 회원수가 감소한다. 그럼 1-100분의 X를 우리가 곱하는 게
이제 감소한 게 됐었죠. 저렇게 감소하는 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곱해야 수입이 되지 않을까? 한 달 수강료랑 그 수강생 수를 곱해야 이제 수입이 될 거잖아. 그게 그 기존에 비교해서 A, B랑 비교했을 때 8% 이상 증가하고 싶다. 그럼 1 플러스 100분의 8을 곱해서 이렇게 부등식을 세워서 푸는 거지. 이렇게 이제. 이거 전개해서 풀면 되겠죠? 전개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래도 뭐 전개해서 풀어. A, B가 약분 될 것이고, 약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거를 전개를 한번 해서 풀어보는데, 전개해서 얘를 전개해서 풀어보시면 1 플러스 100분의 2x 마이너스 100분의 1x. 자, 100분의 1x 마이너스 만분의 2x 제곱? 약분 일단 안 할게. 이렇게 일단 나오게 되면서 크거나 같다 100분의 8보다. 일단 여기까지 씁시다. 100분의 108. 100분의 108로 일단 쓰시고. 그래서 이거를 다 우변으로 이항해볼까? 우변으로 이제. 우변으로 이항해보시면 그 만분의 2x 제곱 마이너스 100분의 1x 플러스 100분의 8이 0 이하다 라고 해서 양변에 만을 곱해서 좀 풀어봐. 그리고 얘가 이제 0 이하다 라고 나오게 돼서 2로 나눠주시면은 얘가 이제 뭐 요런 식이 나오게 되는데 요런 식이 나오긴 하는데 요게 잘 뚫어지게 째려보면은 인수분해가 돼. 10하고 40으로 돼, 이게. 10하고 40으로. 그래가지고, 여기 x 빼기 10, x 빼기 40이셔가지고, 그 10하고 40의 사이 범위로 일단 답이 나오게 돼서, 최소니까 10이라고 답을 내는 거야, 10. 자, 이렇게 답을 낼 수 있겠습니다. 10. 요 정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이제. 요 39, 40 두 문제 이제 하면 끝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요 두 문제는 금방 끝날 거야. 금방 끝날 겁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자, 39번.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은 문제야. 보시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실수 K가 뭘까라는 건데, 가조건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대.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 항상 보던 표현이니까 판별식도 써야 되는데 판별식 쓰기 전에 뭘 따져야 된다고 했지, 이거? 최고차항계수가 미지수네? 뭘 따지라고 했죠, 이거? 최고차항계수가 0일 때도 따져야 된다고 했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 여기서 먼저 K가 0일 때도 해보셔야 되고 근데 K가 0이면은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 같은데? K 0 들어가면은 1이 0보다 크니까 이거는 성립하는 부등식인 거야. 성립하는 부등식.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 만약에 K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얘가 아래로 블록인 모양이어야 되니까 K가 0이 아니면은 저게 아래로 블록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 때는 판별식을 쓰신 게 즉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쓴 게 우리 이거는 0보다 작다라고 써야 되겠지. 0보다 작다. 그래서 이걸 풀면 될 것 같아. 이걸 이제. 일단은 첫 번째 거를 한번 풀어보시면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걸 풀어주면은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고 근데 그 1번 케이스에서 K가 0일 때도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랑 이 범위를 합쳐주니까 0에도 등호를 좀 붙여주셔가지고 이제 0과 4 사이의 범위로 표현할 수 있어. 0과 4 사이의 범위. 여기까지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 봅시다. 저 2차 방정식은 같은 부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돼 있지. 저 나조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지 일단은. 이 말 자체가 이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고 근데 이제 같은 부호라고 했네. 같은 부호. 같은 부호면은 우리 이제 두 근의 곱이 있죠. 두 근의 곱이 0보다 커야 되겠죠.
저 두 가지 조건 쓰면 돼. 그래서 먼저 판별식을 먼저 쓸 거야. 판별식을 이제. 판별식을 써보시면은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이제 0보다 커야 되는데 얘를 풀어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이제. 저거를 풀어주면은 저렇게 식이 아마 나오게 될 거야. 저렇게. 저렇게 식이 나오는데 근데 얘들아 이 식은 되게 자주 보던 식이니까 좀 익숙해져야 돼. 요거는 이제 요거 이 2차 식은 항상 0보다 큰 식이야 얘들아. 왜냐면은 완전 제곱식으로 얘를 변형해 보시면 얘가 k 빼기 2분의 1의 제곱에 플러스 4분의 3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이 되거든 제가. 이건 항상 0보다 크죠. 왜냐면은 요 2차 식이 최소 4분의 3이거든 값이 이제 최소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성립하는 거야. 여기서 K의 범위가 막 나오고 그런 게 아니야 이거는. 당연히 성립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저거 두근의 곱 해봐야 되는데 두근의 곱이 여기서 이제 우리 A분의 C잖아요. A분의 C. 그러니까 두근의 곱 A분의 C가 0보다 크다라고 해서 K가 1보다 크다라고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요거하고 요거의 공통범위가 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과 4 사이의 범위로 5번으로 답을 낼 수 있는 거 5번으로 이제 이렇게 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다 왔어 이제 다 왔습니다. 좀 힘내시고 다 왔어 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40번 마지막이야 마지막. 자 마지막은 40번인데 자, 저 두 이참수가 이 x의 범위에서는 이거를 항상 만족을 한대. 그러면 일단은 저 부등식을 작성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 일단. 저 주어진 범위에서 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a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저거는 이제 이항해서 이제 해봅시다. 이항해서 해보시면은 2x 제곱 마이너스가 아니라 3x가 날아가게 되겠고요.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0 이하라고 나오게 되네. 이렇게 이제 요 2차 부등식이 저 주어진 범위에서는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야. 저게 이제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 항상 성립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 왔어. 저 좀만 다 왔어. 좀만 하면 돼. 다 왔어. 봐봐. 자,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대칭축을 볼래 대칭축. 얘 대칭축이 x는 몇이야 이거? 대칭축 0이야 0. 1차항의 개수가 0이야 이게 지금. 대칭축이 0이야.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y축이 대칭축이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 이제. 근데 마3과 3 사이의 범위에서는 이 주어진 이참수가 x축보다 더 밑에 있다 이 얘기야. 밑에 있다. 그러니까 x축이 여기에 이제 그어지셔야 되고 마3하고 3은 대칭 위치니까 마3이 여기 있으면은 3도 이제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이제. 네? fx가 지금 야 여기 빼기 이게 빼기죠 빼기. 그러면 이항하면 다시 정정하면은 얘가 빼기 3이네요. 이거 다시 좀 정정. 빼기 3. 이렇게 좀 다시 바꾸겠습니다. 여기 맞고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대칭축은 그대로고 이 주어진 범위에서는 항상 이참수가 0 이하지. 그러면 주어진 범위에서의 최대값이 0 이하면 돼. 가장 큰 값만 0 이하면 나머지 값도 0 이하가 되는 거야. 가장 큰 값만 따지면 되는 거야. 근데 가장 큰 값이 지금 어디야? 마3하고 3이 같은 높이여서 둘 다 최대값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뭘로 해도 상관없어. 3으로 해볼까? x가 3일 때가 최대값인데 그때 3을 넣었을 때의 최대값 29, 18,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0 이하다. a가 15 이상이다 라고 나오게 돼. 풀어주면 되면 이제. 그래서 답은 일단 15, 2번인데 잘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건 주어진 범위에서의 최대값이 0 이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나머지 x의 범위에 대해서도 이게 항상 성립하게 되는 거야 이제.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모양을 보고 따지는 거야. 가장 위에 있는 가장 큰 최대값이 0 이하면은 나머지 값은 그보다 밑에 있잖아. 그러니까 가장 큰 것만 따지자 이거야. 가장 큰 것만. 요 아이디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얘는 여기까지 하고